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심플한 토드백 준비했어요. 누만백은 누구나 완성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난이도의 코바늘 가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뜨기 기법 하나만으로 완성을 해서 코바늘 초보분들께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어요. 탄탄한 재질감의 폴리시를 활용해서 심플한 쉐입의 가방으로 디자인을 해주었고요. 귀여운 진주 지비치를 사용해서 여밈 장식으로 편하게 마감해 주었습니다. 6호 바늘 또는 7호 바늘로 뜨게 해주었는데요. 제 손땀에는 6호 바늘로 조금 더 촘촘하게 뜬 아이가 더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같이 시작해 볼게요. 누만백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덧포실을 딱 2볼을 활용해서 완성을 해줄 거여서 생각보다 가방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이 실은 폴리 100% 실이고요. 15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오사용 코바늘 7호 바늘 이용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손땀에 따라 6호나 8호 바늘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오늘 13번 컬러 연보라 컬러 2볼 활용해 볼 건데요. 한 볼로는 가방의 전체, 본체를 완성을 해줄 거고요. 나머지 한 볼로 손잡이 2개랑 가방 옆면 2개, 그리고 테두리 둘러주는데 이렇게 딱 2볼이면 깔끔하게 가방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플한 연민 장식을 넣어주려고 이번에 이렇게 진주 지비치를 활용했어요. 이렇게 보호 필름을 띄어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밈 장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방에 장식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링, 작은 크기 4개 필요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 코바늘 7호 바늘, 4mm 바늘 이용해서 뜨개를 해볼 거고요. 손땀에 따라 6호나 8호 바늘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완성 사이즈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위, 돗바늘, 단수링 여러 개만 챙겨주시면 돼요. 저는 연보라색 컬러로 먼저 첫 번째 볼은 가방 본체를 완성을 해올 겁니다. 쉽게 짧은뜨기 단을 쭉 떠오면 돼요. 오늘 사용할 덧포실은 가장 끝에 실이 이렇게 살살살 풀리는 실입니다. 끝에 실을 정리를 해주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꼬리실이 없도록 바짝 잘라주시면 되고요. 라이터로 끝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지져서 더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뜨개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실 숨길 때도 조금 더 편합니다. 덧포실은 이렇게 납작한 느낌의 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러서 뜨개 하시면 뜨개 할 때 실이 이렇게 돌돌돌 말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던 도구함인데 뜨개 하시는 분들 간혹 활용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로 부분으로 고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엉키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에 고무로 고정을 해서 풀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풀어서 활용을 하면 꼬이지 않도록 최대한 일정하게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꼬리실이 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셨다면 약간의 여유실을 남겨두고 왼손의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6호 바늘이나 7호 바늘 여러분 손땀에 맞는 바늘 활용해 주시면 돼요. 먼저 실 한 볼을 이용해서 전체의 본체를 만들어 올 건데요. 사슬뜨기 53개를 이용해서 짧은뜨기 편모를 떠올 겁니다. 자,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뒤쪽에서 바늘을 당겨서 꼬인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왼손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그만한 사슬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꾹 당겨서 매듭을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매듭 부분은 왼손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지금 걸려있는 이 고리의 크기, 요 텐션감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바늘에 실 걸어서 실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슬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아이를 53번 반복해 올 건데요. 동일하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를 확인해 주세요.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가 지금 V자 모양으로 2개가 보이는데요. 53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뜨개 하실 때 왼손은 이제 하나씩 따라 올라가서 아래쪽을 고정해 주시면서 뜨게 해주세요. 51, 52, 53. 사슬뜨기 53코를 일렬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 앞면, 바닥, 뒷면이 되는 부분을 한 번에 다 연결해서 떠줄 거예요. 자, 53번째 사슬 왼손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를 만들어 줍니다.
53번째 사슬을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이 V자 모양 사슬 뒤쪽으로 뒷코가 있어요. 살짝 아랫부분에 이렇게 뿅뿅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53번째 사슬 뒷코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줄게요. 자, 실에 바늘을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줄 겁니다. 단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표시를 해두시면 좋아요. 단시작 공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그 다음 코, 이렇게 뒷코가 하나씩 보이죠? 한 코 한 코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실 걸어서 다시 한번 두 가닥을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53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너무 쫀쫀하지도 또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손땀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쭉 짧은뜨기를 뜨면 가장 마지막 매듭 바로 위에 뒷코가 딱 한 개 남습니다. 가장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53개를 진행을 해왔어요. 또 살짝 손으로 만져서 정리 한번 해줄게요. 물론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손땀에는 편물을 살짝 손으로 만져준 다음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대략 37.5, 3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의 텐션이 있는 실이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면이랑 본체를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스를 정해서 크기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뜨게 해 보시면 응용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부터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진행할게요. 기둥사슬을 하나 뜨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두 번째 단은 이랑뜨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코가 단시작코예요. 편물을 위에서 바라보면 기둥사슬 했던 V자 바로 밑에 있는 긴 사슬이 보이죠? 자, 요게 단시작코인데요. 짧은뜨기를 진행해 줄 건데 이랑뜨기로 진행할게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단시작코, 요 사슬에 바늘을 넣어 줄 건데요. 뒤쪽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걸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을 끌고 나와서 살짝 길이감 맞춰 놓고요.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앞쪽에 한 가닥 놔두고 뒤쪽에 한 가닥에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요거를 이랑뜨기라고 불러줍니다. 단시작 공간에 헷갈릴까봐 마커로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코도 이랑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단시작 부분에 살짝 편물을 올려다 보면 뒤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 한 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가장 마지막 코까지 해오면 됩니다.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 가장 마지막 코인데요. 여기도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짧은뜨기와 다르게 이랑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느낌으로 앞쪽에 가로선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편물은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완성이 돼요. 자, 세 번째 단도 똑같이 떠줄게요.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코에다가 단시작코에 짧은뜨기 진행할 건데요. 사슬 중에서도 뒤쪽에 한 가닥 바늘 넣어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둘러줄 겁니다. 이어서 53개의 이랑뜨기를 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과 동일하도록 세 번째 단도 53개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진행해 올게요. 세 번째 단도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마지막 코까지 이랑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덧포실이 이렇게 중간에 매듭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덧포실은 이렇게 매듭 없이 한 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뜬 실에는 이렇게 매듭이 지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듭이 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눈에 봤을 때 이렇게 뿅뿅 올라와 있는 짝수단은 겉면으로 놓을 거기 때문에 홀수단 부분에 요 묶인 부분이 오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살짝 당겨서 그 앞코부터 떠줄게요. 자,
약간 살짝 아까보다 좀 더 쫀쫀하게 떠서 요 실이 최대한 뒤쪽에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 부분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매듭 부분이 홀스단 쪽으로 오도록 조금 정리만 해줬어요. 웬만하면은 뜨개 하실 때 한 볼에서 매듭이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했고요. 쏙 들어갔던 라인, 그리고 올라와 있는 가로선, 이렇게 볼록볼록한 느낌으로 편물이 반복이 될 거예요. 지금 보면 가장 첫 번째 단부터 이렇게 가로선이 먼저 보이고 쏙 들어가는 부분, 여기를 겉면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 돌려주세요. 여기 매듭 있던 부분이라 조금 투박해 보이는데요. 기둥사슬 바로 밑에 첫 번째 코부터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또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시작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이랑뜨기 편물을 쭉 반복해 올 건데요. 26번째 단까지 2단의 무늬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6번째 단까지 반복해 올게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볼록 튀어나왔다 쏙 들어가는 부분까지가 짝수단 두 번째 단입니다. 2단, 4단. 이 모양이 이렇게 26단까지 오도록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가방 전체, 본체 모양의 편물을 다 완성을 해 올게요. 우리가 덮포실을 뜨다가 실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실을 끊지 않고 뜨기 위해서 딱 한 볼을 이용해서 가방 본체를 완성해 줄 건데요. 실과 실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매듭을 짓거나 또는 안에 숨기면서 떠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붓로 양쪽 부분을 살짝 녹여줄게요. 그리고 끝에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해주시면요. 조금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고 붓로 주서 두 개를 조금 더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이렇게 붓로 지진 부분이 딱 이렇게 겹쳐지면서 바로 연결해서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매듭을 짓거나 또는 안에 숨기면서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26번째 단까지 쭉 완성해 왔거든요. 먼저 가장 마지막 코까지 53개 짧은뜨기를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물이 크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큼직하게 완성이 되고요. 먼저 우리가 단수를 확인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끝에 부분이 쏙 들어가는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가로선 부분이 보이는 부분, 여기가 짝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 편물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로선으로 올라와 있는 느낌,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엠보싱처럼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단이에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총 26단 완성해 왔고요. 덮포실 한 볼로 이렇게 알뜰하게 딱 한 볼로 가방 본체 모양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6번째 단까지 떠주셨으면 쭉 꼬리실을 살짝만 남겨두고 실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또 끝에 부분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우리 끝에 부분을 더 풀리지 않도록 해줄게요. 살짝씩만 이렇게 불에 녹여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던 고리에 꼬리실을 넣어서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안쪽으로 꾹 당겨서 매듭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겉면 부분의 편물이고요. 반대쪽이 안쪽 면입니다. 우리가 양쪽에 꼬리실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편물 안쪽에 돗바늘로 숨겨줄게요. 홀수단이 보이는 단 쪽으로 이렇게 꼬리실을 이동을 해올 겁니다. 중간중간 숨겨주시면 되는데요. 덮포실은 약간 이렇게 요 사이 쪽으로 바늘이 지나가게 되면 통과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뒷꽁지 이렇게 돗바늘 뒷꽁지로 숨겨주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안쪽으로 많이 말고 몇 군데만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서 실을 살짝만 안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겉면이 아니고 안쪽 면 편물에다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살짝만 숨겨줬어요. 한 0.5cm 정도 길이를 놔두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끝에 있는 실은 붓로 지져서 고정을 해 놓을 겁니다. 자,
살짝 태워주고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숨겨줄게요. 꼬리실까지 숨겨주셨다면 전체 가방 앞면, 바닥, 그리고 뒷면에 해당하는 편물을 한 번에 다 완성을 해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가방 본체가 완성이 됩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살짝씩 모양을 만져놓고 한번 길이를 체크해 볼게요. 긴 직사각형 편물이어서 전체 가로 길이는 대략 38cm 정도 나오고요. 자, 26번째 단까지 떴을 때 제 손땀에는 높이가 대략 15.5cm 정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옆면 부분에 직사각형 편물을 떠올 건데요. 지금 이 편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옆면 부분은 작은 크기로 완성해 올 건데요. 사슬뜨기 20개로 시작해서 총 14단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 부분에 가로선이랑 쏙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바로 겉면이거든요. 짝수 번째단 2, 4, 6, 8, 10, 12, 14, 14단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옆면은 2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편물을 또 2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은 가방 본체랑 동일한 방법으로 짧은뜨기랑 이랑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꼬리실도 안쪽으로 다 숨겨오도록 할게요. 가방 옆면은 20코로 시작해서 가로 길이가 대략 14.5cm 정도 만들어지고요. 전체 14단의 편물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세로 길이는 대략 9.5cm 정도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3장의 편물을 완성을 해왔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옆면을 이렇게 연결해서 아주 심플한 가방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옆면 부분 잠깐 보여드리면요. 짝수 번째 단에서 확인을 했을 때 코를 확인해 볼게요. 이쪽은 20개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슬 20개 코는 옆면이랑 바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 부분, 여기 부분은 편물이 예쁘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위쪽으로 쭉 올라와 있는 가로선 위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한 코,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 가장 위쪽에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가로선 위쪽에 3, 쏙 들어가 있는 부분 가장 윗단에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총 옆면 부분은 13코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사슬이 예쁘게 보입니다. 총 20개의 코가 보여서 20개, 13개, 20개 총 53코를 이렇게 앞면 부분의 사슬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어서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자, 겉면이랑 안쪽 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쪽 면과 안쪽 면을 보이도록 우리가 연결을 해줄 거고요. 겉면이랑 겉면, 가방의 겉면끼리 마주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앞에 긴 편물이 먼저 눈에 보이고 옆면 부분을 마주 잡고 떠주시면 돼요. 자, 이 안쪽 부분이 가방의 겉면과 겉면이 되는 부분, 짝수단의 모양입니다. 그럼 눈으로 봤을 때 홀수단, 홀수단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고 20개, 13개, 20개 코를 짧은뜨기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가방이 뒤틀리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부분에 사슬이 예쁘게 일자로 쭉 53개가 보입니다. 여기서 양쪽에 20개씩 세줄게요. 옆면 부분에 사슬을 세주시면 돼요. 가장 위쪽에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동그란데 위에 가로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20. 20번째 단이 옆면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가 바닥 13코가 들어갑니다. 반대쪽에서부터도 20개를 세줄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20번째까지가 바로 옆면 부분이에요. 그럼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우리 아까 한 코 한 코 설명드렸죠. 여기는 총 13코가 되는데 마커 다음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커가 있는 바로 다음 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딱 정확하게 13코가 됩니다.
반대쪽도 보면 사슬이 예쁘게 보여요. 여기도 마커로 챙겨둘게요. 양쪽에 이렇게 옆면에 연결하는 부분 20개 코, 20개 코, 가운데 13코가 되도록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로 옆면을 연결해 볼게요. 겉면과 겉면을 마주보게. 여기가 안쪽 면, 여기가 안쪽 면이 되도록 이렇게 편물을 잡고 한 코씩 연결해 주세요. 자, 뜨던 실을 이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장 끝에 부분은 우리가 불로 살짝 지져서 더 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약간 꼬리실을 남겨둔 상태로 왼손의 실을 잡아주세요. 편물이랑 같이 잡아줄게요. 가장 첫 번째는 사슬 한 코 한 코 맞춰서 짧은뜨기 해줄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코랑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실 걸어서 통과. 자, 사슬뜨기 하나 해줬고요. 같은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떠줄게요.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연결을 할 거여서 또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숨기지 않고 뜨게 해줄게요. 20개를 짧은뜨기로 연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가장 첫 번째 코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옆면 연결할 때는 조금 이렇게 바늘 넣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손목에 무리가 좀 가기 때문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6코 바늘, 하나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세요. 자, 한 코 한 코, 20개 코를 먼저 연결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사슬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파란색 마커가 있는 부분이 옆면의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커 있던 공간이랑 옆면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코 이렇게 투박해져 보이거든요. 끝에 매듭을 지어줘서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맞춰서 옆면에 20개 코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바닥 부분, 노란색 마커 바로 전까지 13개의 코를 이 옆면 부분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옆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13코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쏙 들어가 있는 이 라인 부분 가장 위에부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개 코 연결해 볼게요. 먼저 바늘의 고리가 커지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고요. 자, 겉면 부분에 이렇게 사슬에 바늘을 하나 넣어주고 편물을 살짝 돌려 잡아서 옆면 부분에 쏙 들어가 있는 라인의 가장 위쪽 부분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연결해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가 바닥의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코도 사슬에 예쁘게 넣어주고, 자, 옆면 부분에서는 보여드리면 가로선이 여기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라인에 맞춰서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둘, 자, 세 번째 코도 이번에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 찾아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 맞춰서 또 짧은뜨기. 네 번째 부분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가로선 있는 공간 위쪽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3개의 코를 맞춰주시면 돼요. 마지막 13번째 바닥코거든요. 마커 바로 앞에 코 사슬. 그리고 옆면 부분에서는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 가장 위쪽 부분 이렇게 넣어서 바닥 부분에 13코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편물을 돌려서 다시 이 위쪽 부분에 예쁘게 사슬에 맞춰서 20코를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마커 있는 공간에서부터 이렇게 옆면 부분에 사슬이 보이죠? 여기 사슬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조금 당기면서 뜨게 해줄게요. 옆면 연결할 때는 딴 때보다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무리가 올 수 있어서 손목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 호스를 하나 줄여서 6호 바늘로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뜨게 한다 생각하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가장 마지막 한 코씩 남아 있어요. 20번째. 이렇게 옆면과 겉면에 맞춰서 짧은뜨기 20개씩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꼬리실은 우리가 돗바늘로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실을 남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풀리지 않도록 한 번씩 이렇게 살짝만 불에 지져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하면서 매듭을 지어줄 겁니다. 꾹 아래쪽으로 당겨서 정리. 이렇게 옆면 부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겉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연결하고 뒤집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짧은뜨기로 연결해서 각이 딱 생기면서 예쁘게 연결이 돼요. 꼬리실은 바로 안쪽 편물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많이 숨기지 않고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짧은뜨기 했던 부분, 돗바늘도 이렇게 잡는 것보다 반대로 잡는 게 조금 더 숨기기 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살짝 숨겨주고 약간 불로 지져서 풀리지 않게 한 번 더 고정할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옆면도 동일하게 연결해 올게요. 반대쪽도 겉면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게. 겉면이랑 겉면을 마주 보고 뜬다고 생각을 해주고요. 넓은 직사각형 편물이 내 눈앞에 있도록 이렇게 안쪽이 겉면과 겉면 짝수단이고요. 여기는 홀수단. 이렇게 잡고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20개, 13개, 20개 꼴을 짧은뜨기로 또 한 바퀴 둘러 올게요.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옆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53개 짧은뜨기를 하면서 쭉 둘러주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리실을 살짝 놔두고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해주세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면서 실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고요. 이 편물 안쪽에서 꼬리실들은 다 숨겨주도록 할게요. 안쪽 부분은 풀리지 않도록 조금 더 태우듯이 불로 지져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방 바닥, 옆면 부분까지 가방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의 옆면 부분을 깔끔하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 편물을 뒤집어서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가장 위쪽 부분의 단이 살짝 늘어짐이 있어요. 이랑뜨기를 떴기 때문에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위쪽 부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돗바늘을 활용해서 한번 잡아주고 돌려서 활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옆면 부분 연결했던 부분에서 자, 여기 세로로 선이 하나씩 보이죠? 이 선의 가장 가운데를 찾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가장 가운데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가장 중앙 부분이다 라고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가장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이 라인 부분이 가장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커로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앞면하고 뒷면에 가장 중앙 부분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윗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꼬리실을 한 바퀴 쭉 둘러서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바퀴 정도의 여유실을 남겨둘 거예요. 대략 150cm 정도의 실을 잘라왔는데요. 이 실은 이제 위쪽 부분이 늘어지지 않도록 가장 중앙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안쪽에 우리가 지그재그로 돗바늘로 한번 넣어서 이 위쪽 부분이 너무 늘어지는 거를 한번 잡아줄 거예요. 한 150cm 정도 여유실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끝에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불로 한번 지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커로 표시를 해왔던 부분 중에 어디가 앞면이고 뒷면은 상관없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연두색 마커가 있는 공간에서부터 저는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지금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 가장 위쪽 부분에 넣어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자, 꼬리실은 약간 놔둘게요. 한 대략 15cm 정도 꼬리실이 남겨져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쏙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반대쪽은 이제 이렇게 가로선이 있는 부분으로 나오시면 돼요. 돗바늘이 뾰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덮으실 중간으로 실이 이렇게 바늘이 나올 경우가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면 통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돗바늘을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쭉 한 바퀴를 둘러서 윗부분이 늘어짐이 없도록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 부분,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위쪽 부분, 우리가 옆면에 연결했던 부분, 여기를 하나하나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같은 컬러여서 티는 많이 안 나요.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둘러올 거예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결해주면 이제 옆면 부분입니다. 옆면에는 짧은뜨기 가장 위쪽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슬 사이로 한번 통과를 하고 방금 연결한 데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살짝 정리를 해준 다음에 옆면 부분으로 넘어가서 또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마커 걸어놨던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한 바퀴 쭉 지그재그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이 위쪽 부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지금 연결했던 실을 당겨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입구 부분에 크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끝에 부분은 연두색 마커 있던 부분 바로 옆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대로 옆으로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을 이렇게 넣어서 다시 같은 공간 쪽으로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 가장 가운데 부분 쪽으로 실이 두 개가 다 나오도록 해주고요. 이 끝에 부분은 한번 매듭을 지어줄 겁니다. 이제 남은 실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지비츠를 달아주는데 지비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로 그냥 매듭을 묶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사슬떼기로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투박해져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편물을 이번에 뒤집어 줍니다. 옆면 부분이 잘 펴지도록 손으로 좀 만져줄게요. 이렇게 입구 부분이 너무 늘어지지만 않도록 이렇게 한 바퀴 실을 쭉 둘러와서 기본적인 둘레를 만들어 줬고요. 혹시 좀 부족하다 하시면 이 꼬리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당겨서 조금 더 길이감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넓은 가방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기본 짧은뜨기로만 다 완성을 해왔고요. 보라색 마커가 있는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지비츠를 넣어줄 겁니다. 지비츠는 투명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잘 보이도록 이렇게 블랙 컬러의 지비츠를 안쪽에 넣어 볼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쭉 가장 가운데 보라색 마커가 걸려있는 가로선 있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보단 두 번째 넣는 게 낫더라고요. 한 요 정도 위치에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살짝 돗바늘로 여기 지비츠가 들어갈 공간에 구멍을 살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비츠가 납작하게 생겼으니까요. 이 사이로 동그란 부분을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안쪽에 쏙 단추처럼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쪽에 지비츠 하나가 남아있죠. 상처 날 수 있어서 보호 필름이 같이 들어가니까 뜯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 가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완성이 됩니다. 옆면이랑 바닥도 동그랗게 완성이 돼요. 자, 끝에 남아있는 꼬리실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매듭을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끝에 부분에 한번 묶어줄게요. 그리고 사용할 때 우리가 여밈 장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을 놔두고 이거 두 개 같이 동그랗게 해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아이는 생략을 해서 그냥 안쪽에 숨겨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잠그는 부분이 있어야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매듭 한번 지어줬는데요. 안쪽에 물건 넉넉하게 넣고 이렇게 살짝 걸어서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이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아이는 생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부분에서 잘라서 끝에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불로 살짝 눌러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불로 지져서 끝에 부분이 풀리지 않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사용할 때 조금 더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걸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손잡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손잡이도 짧은뜨기로 해볼 건데요. 제가 나선형 손잡이를 떠서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초보자분들도 좀 어렵고 오늘 뜬 가방에는 좀 두꺼워서 어울리지 않아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겨있는 짧은뜨기 편물을 이용한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서 오링으로 가방에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똘똘똘 말리게 되는데요. 뜨고 나서 손으로 한번 모양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손잡이 한번 같이 떠볼게요. 저는 대략 28cm 길이로 완성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길이로 손잡이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꼬리실을 살짝 남겨줄게요. 그리고 매직링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지손톱 앞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면 되고요. 감은 실을 이렇게 잡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직링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그대로 기둥사슬 하나 떠줄 거고요. 자, 요 공간 안쪽에 짧은뜨기 4개를 떠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하나,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매직링 안쪽에 연달아서 짧은뜨기 4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코를 해주셨다면 꼬리실을 꽉 당겨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게요. 아직 동그래 보이는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멍이 작아지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슬 부분이 하나, 둘, 셋, 4개가 딱 보이게 되죠. 자, 바로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손으로 살짝 돌려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코가 거꾸로 생겨 있는데요. 거꾸로 생긴 V자 중에 바깥에 있는 한 가닥, 여기에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때 꼬리실은 이렇게 위쪽에 넣어서 저는 숨기면서 같이 뜰게요. 자, 이 짧은뜨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한 코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코가 지금 쏙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겉에 쪽에 있는 한 가닥, 여기에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둘, 또 이렇게 보면 모양이 조금 안쪽으로 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짧은뜨기 다리가 거꾸로 생긴 요 세로선 하나가 보이죠? 세 번째 코 한 가닥에 넣어서 꼬리실까지 잡고 짧은뜨기 3개. 마지막 네 번째도 한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편물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위쪽에서 봤을 때 편물 모양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는 선이 하나씩 보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가로선처럼 생겨있는 위쪽에 한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 몇 단을 떴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요. 이 아이를 계속 무한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28cm 높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바로 그 다음 코에 선이 하나 보여요. 겉에서 보이는 한 가닥 선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그 다음 코도 이렇게 가로선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안쪽에 실을 조금 숨기면서 떴기 때문에 여기는 잘라서 고정을 해줄게요. 풀리지 않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편물을 이렇게 보면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그 다음 코는 이렇게 선이 하나 보여요. 그 다음 떠야 되는 코에 가로선 하나에 넣어서 짧은뜨기. 또 편물을 돌리고 가로선 하나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편물 돌리고 이 아이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편물을 돌려서 가로선 1개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쭉 반복하다 보면 정사각형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쭉 28cm가 될 때까지 반복해 올게요. 쭉 28cm 정도가 되도록 반복해 왔어요. 약간 이렇게 짧은뜨기가 꼬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손잡이를 조금 얇은 느낌으로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자, 짧은뜨기로만 쭉 반복을 했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대로 빼뜨기를 한 코 해주고 실은 잘라주면 됩니다.
그대로 사슬뜨기 하면서 실을 통과해서 꾹 당겨주시고요. 안쪽으로 숨겨주고 실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제 끝에 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불로 한 번씩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숨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쪽에 약간 구멍이 있어서 이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을 또 거꾸로 넣어서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당겨서 숨겨주면 되고요. 실은 잘라서 이 끝에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만 또 불로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살짝 눌러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8cm가 되는 손잡이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링 소자 모양, 골드랑 실버 2가지 중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실버로 4군데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손잡이가 약간 말려있긴 한데요.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으로 한번 꼬이지 않도록 한번 만져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오링 넣어줄게요. 양쪽 끝이 꼬이지 않도록 오링을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이 모양 그대로 이제 손잡이를 가방에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옆면 연결했던 부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연결한 옆에 부분 이제 세로선이 쭉 보일 거예요. 저는 하나, 둘, 여기 2번째 부분 여기 아래쪽에 연결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방금 연결했던 오링 부분을 살짝 돌려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위치를 살짝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조금 깊숙하게 연결할게요. 단단하게 연결해 주려고 해요.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 연결합니다. 손잡이가 기왕이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잡아서 연결해 주세요. 위쪽에 연결하는 것보다 조금 단단하게 안쪽에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손잡이도 동일하게 연결해 올게요. 물론 같은 위치에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4군데 오링으로 손잡이를 연결을 해왔고요. 정말 기본 심플한 느낌의 토드백입니다. 아래가 동그랗게 연결되고요. 옆면 부분도 생각보다 너비감이 좀 있어서 안쪽에 공간은 넉넉해요. 저는 꼬리실을 이쪽에 이렇게 남겨서 우리가 들고 다닐 때 여밈 장식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놔두었는데요. 이 꼬리실은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심플한 토드백으로 완성해 보았어요. 짧은뜨기 기법 하나만으로 가방 본체랑 옆면 그리고 손잡이까지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진주 지비치 하나로 조금 귀엽게 완성이 되는데요. 심플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드백으로 완성해 보았어요. 캐주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블랙이랑 그레이 약간은 어두운 컬러도 심플하게 완성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실보다는 덮포실이 조금 더 단단한 재질감을 갖고 있는 폴리실이다 보니까 덮포실을 활용해 주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